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정경 교수입니다. 이번 달 11월 달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11월 달 제가 준비한 주제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잠꼬대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흔하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정상적인 생리적인 어떤 반응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말하는 거죠. 한 통계에 의하면 어느 한 시점에서 어 어 사람들을 모아 놓고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잠꼬대를 한 적이 있냐 했더니 거의 한 20% 정도에서 잠꼬대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통계도 있을 정도로 잠꼬대는 매우 흔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면은 이제 비렘 수면, 렘 수면 이렇게 나누죠. 그러는데 잠꼬대는 비렘 수면이나 렘 수면 아무 때나 다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연령 또한 모든 연령층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 소아청소년이나 젊은 것은 특별히 뭐 원인을 검사를 한다든지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자주 하고 너무 자주 하고 또 뭐 심하게 예를 들자면 막 자다가 버럭 소리를 꽥 지른다든지 또는 뭐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또는 굉장히 뭐 시끄럽고 길게 한다든지 할 때는 뭔가 다른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령별로는 소아청소년기에서는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 앉아서 행동을 한다거나 특히 걸어 다니는 경우 그게 몽유병이죠. 몽유병과 동반되어 있는 잠꼬대 이거는 아주 어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복잡한 행동. 대개 이런 몽유병과 연관된 잠꼬대는 어 그 기억을 잘 못합니다.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잘 못하고 깨워도 잘 깨워지지가 않고 그리고 그냥 내버려 놔두면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고 하다가 또 돌아와서 자기 자리에 와서 자기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아무 데서나 그냥 적당히 자고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너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은 기억을 거의 못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행동 중에는 다양하게 뭐 인제 단순히 걸어 다니고 또는 뭐 화장실 가서 뭐 소변도 보고 또 냉장고 열고서 먹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좀 뭐 인제 성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뭐 성적인 활동도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네, 노인에서 또 잠꼬대가 인제 뭐 드물게 또는 가볍게 하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노인에서 생생하게 대화를 하고 또한 이와 함께 어 수 뭔가 이 대화 내용과 연관되어서 어떤 행동이 수반되는 경우 마치 꿈을 꾸면서 꿈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은 대화와 행동을 한다. 그럴 때는 상당히 인제 어 주의를 하고 정밀 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노인 잠꼬대. 노인 잠꼬대는 일반적인 잠꼬대와 다르다. 특히 소아청소년기 또는 젊은 성인기의 잠꼬대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노인에서 이렇게 생생한 잠꼬대를 하는 경우는 바로 렘수면 행동장애라는 병이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렘수면 행동장애는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렘수면이라고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렘수면은 생생한 꿈을 꾸는 그런 꿈꾸는 수면이라고 꿈수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생생한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 말과 행동을 겉으로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꿈속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꿈속에서만 대화가 되지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스처를 한다든지 뭐 행동을 한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걷는다든지 하면 그대로 일어나서 걷거나 뛰쳐나가거나 또는 팔다리를 움직이거나 이런 행동이 겉으로 표출이 됩니다. 원래 우리가 렘수면 중에는 정상적으로
근육마비가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속에서 내용이 겉으로 표출이 되지 않는데 이 램수면 행동장애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근육마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꿈속의 내용이 그대로 겉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근육마비는 그럼 왜 생기냐? 근육마비는 램수면을 조절하는 뇌의 중추가 있는데 그게 뇌간이라고 하는 부위예요. 숨골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이 뇌간의 램수면 중추의 조절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수면 행동장애는 가장 큰 특징이 꿈을 꾸면서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꿈 행동이라고. 영어로는 이제 Dream Enactment Behavior라고 그러는데 꿈이 행동으로 옮겨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기 쉽게 꿈 행동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꿈 행동이 특징인데 꿈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행동적인 측면, 다른 하나는 컨텐츠 측면입니다. 컨텐츠 측면을 보면은 뭐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꿈을 꾸는 어떤 내용이든 다 컨텐츠가 다 포함이 되는데 특히 이런 램수면 행동장애 환자분들은 유쾌하고 즐거운 내용보다는 불쾌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꿈을 꿨을 때 꿈 내용을 조사를 해보면 불쾌한 꿈을 더 많이 꾸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꿈을 우리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물어보는 거죠. 어젯밤 무슨 꿈 꿨어? 또는 일주일 뒤에 그랬을 때 기억에 남는 꿈들은 대개는 언짢고 기분이 안 좋고 좀 불길한 이런 꿈들이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억의 차이에서 오는 어떤 편차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램수면 행동장애 환자들은 불쾌한 내용의 꿈들이 거의 10번이면 9번 정도가 불쾌한 내용의 꿈이고 그 중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일상적인 꿈이나 기분 좋은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불쾌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주로는 싸우거나 또는 뭐 해코지 당해서 쫓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별히 더 동물이 더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괴물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동물이나 또는 무서운 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익숙한 얼굴이 아니라 처음 보는 얼굴이나 얼굴이거나 잘 모르겠는 얼굴들이 이제 나오고 그런 사람들하고 해코지를 어떤 도둑이 두른다든지 또는 뭐 괜히 나를 공격하거나 이런 꿈들이 많고 또는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사장님이었는데 막 이제 아래 직원들을 막 혼내키고 막 이렇게 나무라는 그런 꿈도 많이 꾸고요. 이렇습니다.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이 꿈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단순한 행동, 그러니까 손짓이나 발짓 약간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지적하거나 뭐 이런 정도로 할 수도 있고요. 그와 함께 소리를 내거나 이제 실제로 대화를 생생하게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복잡한 행동이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싸우거나 쫓길 때는 과격한 행동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면 장애가 바로 램수면 행동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꿈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뭐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꿈은 보통 램수면 중에 꾸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꿈은 램수면뿐만 아니라 비램수면에서도 꿀 수가 있습니다. 자, 램수면에서 꾸는 꿈은 램수면 중에 우리가 깨웠을 때 10번 중에 8, 9번은 꿈을 꿨다고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비렘 수면 중에 우리가 깨웠을 때 꿈을 꾸는 빈도를 보면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만 꿈을 꾼다고 기억을 해서 꿈의 빈도가 비렘 수면에서도 꾸긴 꾸지만 훨씬 낮고요. 렘 수면 꿈의 특징은 이제 생생하고 감정적인 내용이 많고 좀 복잡하고 감정적 요소가 많이 포함이 되고 그와 함께 생생하기 때문에 기억을 더 잘합니다. 그리고 렘 수면 단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육의 완전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꿈속에서 아무리 강한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겉으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비렘 수면은 그에 반해서 생생하진 않고 좀
단순하고 일상적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건이나 생각이 그리고 논리적입니다. 근데 이 램수면 때의 꿈은 대개는 황당한 꿈들이 많죠. 비논리적이고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비현실적인 것들이 많죠. 그리고 주로 인제 비렘 수면에 인제 에서 나오는데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어느 단계에서나 나타날 수 있고요. 비렘 수면은 근육 마비가 깨어 있을 때보다는 근육의 이제 톤이 좀 낮긴 하지만 완전 마비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비렘 수면의 꿈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어떤 행동을 수반하는 그런 꿈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렘 수면 중에 꿈을 꾼다 하더라도 움직임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겠습니다. 실제 인제 그 램수면 행동장애 환자의 뭐 꿈 일기를 한번 살펴보면 저한테 인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이신데 갑자기 이제 차에 끼어들어서 저를 방해해 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다가 이제 깬 꿈이 있고요. 막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 보면은 자기 스스로 그 소리에 놀라서 인제 놀라거나 들려서 깨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꾼 거를 보면은 갑자기 뭐 인제 아나콘다 막 뱀이 크게 나오다가 그러다가 뭐 갑자기 하하 웃더니 또 옛날 동창이 막 나타나고 뭐 112 부르고 뭐 소리치고 죽은 것 같아 가지고 깜짝 놀라서 소리치고 깨고 이런 뭐 인제 꿈도 있고요. 예, 오른쪽은 다 다른 분인데 보면은 여기 싸움, 주먹 발차기 했고 소리 2번 질렀고 뭐 몸부림치고 이런 식으로 인제 주로 싸우거나 그 도망가는 그래서 Fight와 Flight라고 합니다. Fight와 Flight은 인제 우리가 생체의 기본적인 이제 어떤 방어 메커니즘인데 특히 인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우리가 인제 싸우려고 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싸우든지 아니면 내가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토끼든지 예, 둘 중에 하나. 그런 내용의 꿈이 인제 원초적인 어떤 그 꿈이 인제 많다는 거죠. 실제로 한번 이건 홈캠으로 인제 찍어 갖고 온 거를 한 건데 80대 노인이신데 아들이 가 보면은 혼자 사시는데 막 집이 아침에 보면 막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상해서 인제 홈캠을 한번 설치해 놓고 봤더니 자면서 이렇게 주무시면서 막 이렇게 저기 리모컨 집어서 이거 주변에 있으면 닥치는 대로 던지고 발로 차고 인제 이런 한 번은 또 일어난 적도 있고요. 요 인제 요쪽은 우리가 수면다운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면서 인제 목격이 됐던 꿈 행동인데 보시면은 인제 원래 렘 수면 중에는 근육이 마비가 와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렘 수면진 어떻게 하냐면 인제 여기 뇌파 그래프를 보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영상만 나온 건데 이러다가 이제 발기질을 하죠. 막 이 70대 후반 노인인데 이 발길질의 속도가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빠르고 또 굉장히 파워가 세서 사실 같이 자는 분들이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많이 얻어맞고 다치고 합니다. 이게 깨었을 때 낮에 이렇게 이런 속도로 발차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차고 막 인제 소리도 사실 막 욕설도 하시고 이제 요런 그런 인제 행동을 꿈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램수면 행동 장애가 돈키호테 소설에 보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돈키호테가 한 손에 검을 쥐고서 막 휘두르는데 이때 돈키호테의 눈은 계속 감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계속 자는 중이었고 꿈속에서 거인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꿈속에서 거인과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그때 꿈속에서 칼을 막 휘두르면서 싸우는데 그게 이제 눈을 감고서 그대로 겉으로 이제 표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돈키호테가 램수면 행동 장애를 앓고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아마 맞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중간에 인제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 한번 보시면 베일리 K라는 분이 85세이신 아버지께서 6월에 허리 수술 받으셨고 그 후로부터 주무실 때 악몽을 꾸는 듯한 의성어 소리, 언뜻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무슨 이유일까요? 81세이시고
악몽을 꾸는 듯한 이제 소리를 내고 이때 인제 그러니까 잘 좀 관찰을 해 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팔다리가 인제 완전히 가만히 있고 그냥 소리만 내면은 뭐 인제 램수면 행동 장애 아닐 수도 있는데요. 팔다리가 그러니까 까딱까딱 손끝 발끝을 까딱까딱 움직이기도 합니다. 소리가 없어도 움직이는 그게 인제 아주 굉장히 특징적인 건데 어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 인제 때로는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더 확실한 움직임이 어떤 의미가 있는 움직임 우리가 인제 자다 뒤척이는 움직임은 그것은 인제 꿈 행동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는 움직임, 행동 그거는 이제 꿈 행동으로 보는데 그런 게 있고 그런 다음에 마침 그때 깨워서 꿈을 꾸셨는지 인제 확인을 해서 꿈을 꿨다고 하고 그 내용을 말씀을 할 수 있으면 그 램수면 행동 장애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꿈을 꾸는 거나 안 꾸는 건 어느 게 숙면인가요? 꿈을 꾸는 것은 정상적인 수면 활동입니다. 오히려 꿈을 전혀 안 꾸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거고요. 다만 꿈을 꾼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꿈은 몇 개 안 돼요. 기억을 할 정도로 하려면은 굉장히 강렬하고 생생한 그런 꿈을 꿨을 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죠. 또는 우리가 꿈을 꾸다가 렘수면 중에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라든가 또는 자주 깨는 불면증이 있다든가 하면은 꿈을 좀 더 잘 기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꿈자리가 사납거나 꿈이 너무 많다 이런 경우는 숙면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꿈을 꾼다 안 꾼다 이걸로 이제 숙면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인제 그 강의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정상적인 이제 렘 수면을 보면은 정상적인 이게 이제 수면다운 검사 소견인데 이제 위에가 이제 뇌파이고요. 여기가 인제 이 근전도입니다. 근전도인데 이 빨간 박스로 돼 있는 데가 그런데 그 다리하고 이 턱 밑에 이제 근전도인데 근전도가 그냥 일렬로 돼 있죠. 쭉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근육이 그 무긴장 상태 또는 마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호흡 근육하고 눈 근육만 안구 근육만 빼놓고 렘 수면 중에는 모든 이 골격근은 다 마비가 와요. 그래서 꿈속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뭐 어떤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마이크가 끊겨서 들리는 것 같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그 근육이 이제 마비가 옵니다. 자, 그런데 자, 렘수면 행동 장애 환자분의 렘수면 상태를 보면요. 아까 이제 요게 이제 턱 근전도, 여기 다리 근전도인데 어때요? 아까 여기하고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조용하죠? 조용한데 여기는 막 근육이 막 살아서 틱틱틱 튀는 것을 그냥 느낄 수가 있죠. 그죠? 요런 상태. 이때 뭐 실제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근육이 이렇게 툭툭 튑니다. 그리고 이게 인제 실제로 인제 심해지고 꿈 행동과 연결이 되면 이제 드디어 겉으로 이제 아까 본 동영상처럼 그러한 어떤 어 과격하거나 또는 뭐 복잡한 행동이 인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수면 행동장애 진단은 우리가 병력상으로 이제 주로 인제 본인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뭐 파편적으로만 기억을 하고요. 가족들이 이제 오히려 밤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하고 침대에서 떨어지고 막 벽을 치고 하기 때문에 같이 자는 일단 배우자가 제일 먼저 알고요. 뭐 다른 방에 자는 식구들도 다 그거를 적어도 한두 번은 다 목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굉장히 크게 자주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력상으로 꿈 행동이 인제 있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진단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수면 다운 검사에서 근육마비가 있어야 될 근육마비가 없어져서 근육이 막 툭툭툭 튀는 근전도가 툭툭툭 튀는 그것이 확인이 돼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에서 잠꼬대를 하고 특히 행동과 연결돼 있고
이러한 좀 더 과격하거나 굉장히 기분 나쁜 어떤 내용이 있는 그런 꿈을 꾸면서 행동으로 연결이 되면 반드시 수면다운 검사를 받으셔서 근육마비가 소실됐는지 확인해서 렘수면 행동장애를 진단을 해야지 되고요. 꿈 행동이 아주 명확한데 가끔 이제 수면다운 검사를 해봤더니 근육마비가 소실되지 않고 근육마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정상처럼. 그런데 이제 하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렘 수면 중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꿈 행동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그렇지만 이분들은 렘 수면 자체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육마비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수면 다운 검사를 하면 진단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렘 수면 행동 장애처럼 보이는 다른 질환도 감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면 다운 검사가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예, 또 한 분의 질문을 좀 보시면은 57세이시고요. 잠꼬대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과 대화도 가능하고 남편이 응대할 때까지 말을 합니다. 잠자면서 노래도 자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할 때가 많아서 때로는 잠자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악몽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하셨는지 아니면 이제 50대 이후에 했는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만약에 50대 이후에 했고 잠꼬대하고 이제 되게 대화도 어느 정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노래를 부르시는 분도 가끔 있으신데요. 요것만 가지고는 렘수면 행동 장애인지 아니면 단순한 잠꼬대인지 판단하기엔 조금 어렵고 지속적으로 이렇고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이제 피로감이 왜냐하면 이제 깊은 잠을 못 잔다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렘수면 행동 장애나 또는 뭐 다른 수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이제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그럼 렘수면 행동 장애가 왜 생기는지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렘수면 행동 장애는 렘수면을 조절하는 중추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겁니다. 렘수면을 조절하는 중추는 어디에 있느냐? 화면 좀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제 뇌 안에 있는데 그 뇌 중에서 뇌간이라고 하는 부위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대뇌 피질, 대뇌이고요. 여기가 소뇌이고 여기가 이제 뇌간이고 여기가 이제 척수, 이제 척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하고 척수 사이에 있다고 해서 뇌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뇌간 중에서 이 중간 부위에 렘수면의 중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SLD라고 하는 부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위가 렘수면을 시작하게 하고 렘수면이 시작되면은 이 아래로 신호를 보내서 근육을 마비시켜주는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근육을 마비시켜주게 하고요. 위쪽으로는 올려서 뇌를 활성화시켜서 꿈을 제너레이션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렘수면의 중추 세포들이 퇴행성 변화, 퇴행성 변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나이가 들면서 그 신경세포가 일찍 죽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세포 수가 점차 줄어드는 거죠.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세포 안에 이상한 단백질이 축적이 돼서 세포가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염색을 해서 보면 이렇게 이제 세포 안에 뭔가 갈색으로 염색되는 덩어리가 있는데 이 누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누이 소체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요. 이 명명한 지 한 100년 정도 됩니다. 발견된 지가.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유전학적인 기술이나 분자 유전학적 기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았지 그 성분이 뭔지는 몰랐는데 최근에 이렇게 성분이 밝혀졌는데 성분이 뭐냐면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츠하이머 치매에는 어떤 단백질이 축적이 되죠? 그거는 이제 요즘은 너무나 많이 얘기가 나와서 잘 알고 있죠.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축적이 돼서 세포가 죽는 거예요. 자, 그거와 똑같습니다. 세포에 이상 단백질이 축적이 되는데 여기는 어떤 단백질이냐면 시누클레인 단백질이 축적이 돼서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만 축적이 돼서
주로 이제 렘수면 중추가 먼저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렘수면 행동장애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누클레인 단백질이 여기에만 이제 축적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밑에서부터 이 숨골 또는 이 소화기 내장기관에서부터 축적이 되고 서서히 위로 올라와서 뇌로도 가고 더 위로 올라가서 중뇌 쪽으로도 가고 더 위로 올라가서 대뇌 피질까지도 이 축적이 서서히 되면서 뇌를 데미지를 주게 하고 그와 함께 파킨슨 병과 치매를 초래하게 하는 그런 이상을 초래하게 하는 초기 단계의 증상이 바로 렘수면 행동 장애가 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렘수면 행동 장애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시누클레인 단백질이 축적이 돼서 렘수면 중추가 이제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건데 조금 더 축적이 더 많이 되면 파킨슨 병이 생기고 좀 더 지나면은 인지 기능도 떨어지면서 치매 상태까지 가는데 이 치매 상태가 알츠하이머 치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치매는 루이 소체 치매라고 해요. 루이 소체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 치매 원인 중에 세 번째로 많고요. 알츠하이머 치매와는 달리 기억력보다는 주로 이제 의식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밤에 이렇게 잠꼬대, 렘수면 행동장애가 심하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환시, 헛것이 이렇게 잘 보이는 그런 것이 특징인 이제 치매입니다. 그래서 루이 수체 치매하고 파킨슨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의 초기 단계가 바로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렘수면 행동장애는 일단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다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는데 실제 저한테 다니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이분은 이제 쫓기는 꿈을 꾸다가 막 도망가다가 장롱 손잡이에 이마를 부딪혀가지고 큰일 날 뻔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방에 마침 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다 이제 손상돼서 아주 또 큰일 날 뻔하셨고 이분은 발로 차다가 장롱 손잡이에 역시 이분은 축구하는 꿈을 꾸다가 발로 벽을 찼는데 발가락이 부러졌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뇌출혈이 오는 경우도 이제 드물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와파린이라는 약을 먹고 있었었는데 벽에 머리 부딪혀서 도망가다가 이분도 이 뇌출혈이 이분은 이제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렇게 뇌출혈까지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통계에 하면 본인이 이제 다치는 경우, 그러니까 경미한 손상부터 심각한 손상까지 다치면 10명 중 6명 정도는 이 외상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자는 사람, 배우자 또는 동침자가 다치는 경우도 20~30%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한두 번 다치고 얻어맞으면 이제 떨어자거나 딴 방 가서 자는 경우가 많죠.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가 같이 안 자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따로 떨어져 자는 경우 많은데 그래서 외국 이제 훨씬 더 많이 다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렘수면 행동장애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신경 퇴행성 변화 자체를 억제시키거나 막는 치료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은 이제 치매가 정복이 되는 거겠죠. 치매가 예방이 되는 거겠죠. 그런 날이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후보 물질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 개발 단계에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없고요. 이 꿈 행동만 이제 다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클로나제팜이라는 약이고요. 하나는 멜라토닌이라는 약. 여러분들 멜라토닌 잘 아시죠? 이제 불면증으로 이제 많이 이제 쓰기도 하는데 렘수면
특이하게도 사실 클로나제팜도 어떻게 보면 안정제, 수면제 계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처방하는 목적은 잠을 잘 재우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꿈행동, 과격한 꿈행동을 억제시킬 목적으로 쓰는데 의외로 상당히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방을 하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아니 나 잠도 잘 자고 뭐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수면제 처방하냐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해서 제가 수면제 목적이 아니라 꿈행동 억제 목적으로 씁니다 해도 안 드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런데 물론 행동장애가 경미한 경우에는 안 들어도 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언제 어떤 과격한 꿈을 꿔서 그런 심한 행동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꿈행동이 좀 심하신 분들은 이제 약을 드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클로나제팜은 멜라토닌이 이제 두 가지가 쓰고요. 이제 멜라토닌이 이제 이런 인지 저하나 낙상,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키거나 이런 부작용이 좀 적습니다. 대신에 이제 효능은 조금 떨어져요. 이 클로나제팜보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이제 강력한 항산화 효과, 신경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제 아직 그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신경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강력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논문이 한 편 정도 있는데 아직 좀 더 그걸 두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승현 님이 수면 장애가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나요? 여기서 지금 램수면 행동 장애라고 하지 않고 수면 장애를 했으니까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은 이제 수면 중추에 영향을 주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면 수면 장애가 이제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램수면 행동 장애도 자가 면역 질환 중에 램수면 행동 장애 같은 증상을 초래하게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주로 수면 중추, 램수면 중추 쪽에 자가 면역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쪽이나 또는 이제 변연계 쪽을 공격하는 자가 항체가 생기면 램수면 행동장애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면역 치료제를 씀으로써 이런 램수면 행동장애 증상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굉장히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램수면 행동장애에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가족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면 안전한 수면 환경 만들기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뭐 어려운 건 전혀 없어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연구 논문에 의하면 본인이 다치는 경우가 58%, 베드 파트너가 다치는 경우가 21% 정도 되니까 이거 합치면은 10명 중에 이제 6, 7명은 이제 외상을 경험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런 안전한 수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침대에서 많이 떨어져서 허리나 옆구리, 갈비뼈 손상이나 또는 실제로 골절상을 당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침대가 편하긴 하겠으나 요나 매트에서 자는 것을, 또는 낮은 침대에서 자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이제 침대에 자는 경우에는 이제 난간을 설치하는 게 좋은데 그냥 난간만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또 막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차가지고 또 손상되기 때문에 거기다 반드시 보호대를 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자리 벽 쪽에서 또 이제 많이 재워요. 이제 같이 자면은 떨어지니까 이제 배우자는 바깥쪽서 자고, 근데 벽을 또 사정없이 치거나 머리를 또 이렇게 박거든요. 그래서 벽 쪽도 사실은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벽 쪽에서 잔다면 벽 쪽에 스티로폴 같은 걸 좀 대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방 한가운데에다가 요나 매트를 하고 거기서 혼자 자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롱, 아까도 보셨죠? 장롱 자체는 괜찮은데 손잡이에 많이 그 손상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요컨대 침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단순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잠자리만 있는 게 좋고, 유리컵, 그다음에 거울, 깨지기 쉬운 그다음 물건이나 또 의자 뭐 걸려 넘어지거나 막 어떤 경우 집어 던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배우자가 같이 자는 거는 오히려 저는 추천을 해요. 왜냐면은 환자분의 상태를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좋은데, 사정거리를 벗어난 자리에서 이렇게 자야지 됩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잘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저희 연구에 의하면 악화시키는 요인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주. 남자들은 술 먹고 그날 반드시 악화됩니다.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다음에 낮에 이렇게 신경 쓰거나 정신적 스트레스 받은 날은 희한하게 수면, 꿈 행동 장애가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음주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자기 전에 어떤 시각적인 자극이 되는 것을 보면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분은 이제 그 격투기를 좋아해서 자기 전에 이제 잘 때 막 그걸 보고 자는 거죠. 그럼 영락없이 그날은 본인도 이렇게 싸우거나 격투기하는 그런 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영화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액션 영화 같은 거 보거나 자기 전에, 그런 경우에 그게 꿈속에서 많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자기 전에 가급적이면, 그리고 자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을 안 보시는 게 좋거든요. 특히 렘수면 행동장애는 수면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꿈 행동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굉장히 잘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하지 않고 약만, 아까 처방된 약만 먹어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을 먹는 것보다 이런 안전한 수면 환경과 악화 요인을 잘 컨트롤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또 안내 책자도 만들어서 이제 해드려서 다치지 일단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치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다치는 측면에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치매와 파킨슨의 이제 발병 위험이 이제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데, 일반인보다 보통 이제 뭐 3배 내지 5배 이상 높아지는데, 이 렘수면 행동자가 나타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10명 중 8명은 이제 치매나 파킨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확실한 어떤 바이오마커가 되는 거죠.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으면 루이스 치매나 파킨슨 발병 위험이 이제 높다는 것이 이제 확인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정기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지금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예방 치료제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만약에 예방 치료제가 나오면 이런 렘수면 행동자가 있는 분들은 가장 1차적으로 먼저 치료의 대상자가 됩니다. 가장 확실한 마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해서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파킨슨병이 좀 더 잘 생기고요. 루이스 치매는 좀 드물게 생기지만, 어쨌든 치매나 파킨슨병이 이제 생기는 전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여기가 이제 타임 제로가 치매나 파킨슨이 이제 생기는 시점이라고 봤을 때, 이 렘수면 행동 장애는 약 10년 정도 전에 생기고요. 그 전에 렘수면의 무긴장 소실이 없어지는 거는 20년 전부터입니다.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은 후각이 한 22년에서 25년 정도 사이에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은 주로 이제 장 기능이 떨어져서 변비가 생기고, 성기능이 이제 떨어져서 뭐 이제 발기가 잘 안 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소변, 방광 조절이 잘 안 된다든가, 기립성 저혈압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10년, 15년 정도 전에 생기고, 인지기능 저하는, 그러니까 기억력이라든가 또는 전두엽 기능 장애, 이런 것들은 또는 길찾기 같은 이런 것들은 한
이제 치매나 파킨슨 생기기 직전에 이제 생깁니다. 특히 인지 기능이 주로 떨어지는 경우는 루이스트 치매로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미한 운동 기능 장애도 이제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파킨슨병으로 좀 갑니다. 그래서 램수면 행동 장애 있는 분들이 다양한 이제 치매나 파킨슨의 다양한 위험 인자들이 있는데 인지 기능, 그다음에 운동 기능, 냄새, 후각 기능, 자율신경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 이상 있으면 좀 더 빨리 그러니까 치매나 파킨슨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시각 기능, 낮에 많이 졸린 경우 이런 것도 되고, 제가 주로 연구하는 뇌파에서 느림파가 많이 나온다든지, MRI에서 뇌 위축이 있다든지, 도파민 페트에서 도파민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치매나 파킨슨이 이제 좀 더 빨리 나타나는 거죠. 10년에 80%라는데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년 뒤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인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나타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렘 수면 행동 장애는 여러분들 경도인지 장애라고 들어보셨죠? 경도인지 장애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기기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지만 기억력이 주로 떨어지는 그런 이제 상태를 말하고, 그 상태에서 기억력 플러스 다른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예를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언어 능력이라든가 또는 길찾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 이제 불편이 초래되면 그때 이제 치매가 되는 거죠.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가 잘 생기는데, 이런 경도인지 장애는 1년에 10명 중에 1명씩 치매로 전환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는 굉장히 중요한 치매의 전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자, 렘 수면 행동 장애는 치매나 파킨슨 병으로 가는데 1년에 6%에서 7% 정도가 가요. 그러니까 경도인지 장애 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정도로 치매나 루이스테 치매나 또는 파킨슨 병으로 갑니다. 그래서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있으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잘 주의를 기울이고 잘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렘 수면 행동 장애는 경도인지 장애하고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중요한 우리가 임상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얼마나 자주 맞냐면 60세 이상에서 1%니까 결코 적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경도인지 장애는 65세 이상에서 10% 정도 이상 되니까 훨씬 더 많지만 그 임상적 의미는 렘 수면 행동 장애가 훨씬 더 강력한 바이오마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렘 수면 행동 장애에서 파킨슨 병이나 치매, 루이스테 치매로 가는 게 언제 갈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 둘 중에 어디로 갈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이, 후각, 자율신경, 인지기능, 운동기능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보면 해도 이게 아직까지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크게 4가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운동 이상. 운동 이상은 뭐냐면 경미한, 아주 경미한, 그러니까 파킨슨 병은 아닌데, 왠지 이제 보행 속도가 좀 느려지고, 그다음에 행동이 약간 굼뛰고, 그 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자꾸 잘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미한 이상 운동인데, 이런 것들이 있거나, 또는 기억력이나 또는 진압력, 또는 길찾기, 판단력, 이런 게 약간 옛날에 비해서 좀 떨어지거나, 냄새,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변비. 이 4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에서 특히 4가지 다 있다 그러면 고위험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고위험이지만 그렇다고 뭐 몇 년 뒤에 갈 것인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팀이 뇌파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해서 언제로 가는지 이런 생존 커브를 그리는 예측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떤 타입으로 가는지를 만들어서 올해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하였고, 실제 환자들한테 요걸 이용해서 이제 상담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막연하게 이제 상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런 예후 상담 측면에서 훨씬 더 좀 더 정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이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램수면 행동장애 환자들의 약 반 이상이 이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램수면 행동장애는 나이 든 남자에서 많은데 나이 든 남자들은 수면 무호흡증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서로 커먼한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램수면 행동장애 환자가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돼 있으면 저는 1차적으로 수면 무호흡증을 먼저 치료를 해줘요. 양압기 치료를 해주면 램수면 행동장애 꿈 행동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서 신경 퇴행이 가속화되거든요. 그것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반드시 같이 치료를 해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정리를 해보면요. 자, 램수면 행동장애는 60세 이후 노인에서 나타납니다. 젊은 사람한테서는 굉장히 드물고 퇴행성인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60대 이후 노인에서 1% 정도에 나타나고 꿈꾸는 수면인 램수면 중에서 꿈속의 행동이 겉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불쾌한 꿈 내용과 함께 과격한 행동이 이제 동반되는 특징이고요. 본인이나 이제 배우자한테 손상을 입히고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이제 갈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그 신경 퇴행성 질환의 초기 단계의 증상이기 때문에 램수면 행동장애가 나타났다 하면은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이미 초기 단계로 진입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신경과 전문의의 지속적인 관리와 그다음에 치료가 이제 필요한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거 질문 하나 오렌지님 맨 위에 거 질문 치매 진단 받기 전 그것 좀 이쪽으로 옮겨주시겠어요? 치매 진단 받기 전 악몽을 꾸고 잠꼬대 많이 한 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진단 후 잠꼬대 줄어들고 치매약 드신 후 기억력 좋아 우울함 많이 완화되고 밝아지셨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악몽을 꾸고 그러니까 잠꼬대하고 악몽 꾸고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알츠하이머 치매보다는 루이스트 치매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전형적으로는요. 그런데 알츠하이머가 이제 같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치료는 치매까지 온 경우에는 이제, 치매 치료제, 그러니까 콜린, 효소 억제제를 이제 해서 아세트콜린 농도를 높여서 인지 기능을 좀 개선시키고 또 그게 어느 정도 행동도 좀 개선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램수면 행동 장애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치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꿀먹으로는 이제 잠을 잘 잔다고 했는데 우유 먹고 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꿀이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그렇고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노인에서 잠꼬대는 치매와 파킨슨과 연관된 신경퇴행성 질환의 초기 전구 단계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이것으로 오늘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